기자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? 저 정직원들의 업무가 나한테 부여가 된다면 난 잘할 수 있을까?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만둬야 돼. 자, 하이 여러분, B급 기자입니다. 오늘이 12월 26일인데요. 근데 올해를 좀 되돌이켜 보면은 아주 현타를 겪을 때도 많고, 야, 이 기자라는 직업이 나랑 잘 맞는 직업인가?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주제로 잡은 게 기자라는 직업의 적성 그리고 잘 어울리는 성격에 대한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보통 뭘 먹으면서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제가 요즘에 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. 뱃살이 많이 나와가지고. 포카칩을 갖고 왔습니다. 포카칩이 과자라서 이게 무슨 다이어트 식품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, 포카칩은 잘 보시면 이 생감자 함유율이 90%거든요.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뭔 개소리야!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야지 기자라는 직업을 더 잘할 수 있는지, 난 큰 틀에서 기자의 적성은 두 가지라고 봐요.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야 돼. 정말 좋은 기사는 제가 봤을 때 사람으로부터 나오거든요. 기업이나 정부의 어떤 잘못되고 부조리한 것을 밝혀내기 위한 내부 고발자, 어떤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뭐 핵심적인 인물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기사거리를 주느냐,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로부터 기사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. 결국 그 본질은 사람과 친해지고 그 사람부터 이야기를 끌어내올 수 있는 능력이거든.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해. 사람 얼굴 잘 못 외워. 이러면 솔직히 뭐 기자 생활하는데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죠.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런 스타일이에요. 나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아직도 나는 아는 사람들한테도 전화하기도 부담스럽고, 몇 번 만난 사람들이랑도 얼굴이 잘 안 외워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는 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기자로서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. 제가 옛날에 지역 신문 기자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. 옛날 영상에서. 근데 그때 뭐 마와리를 도는데,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데 가서 밤새 사건 사고가 없었는지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, 명함을 건네고 밤새 사건 사고 없었어요? 뭐 사람 안 죽었어요? 이런 거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, 나는 그런 걸 잘 못했어. 거기 있는 경찰 형사들이랑 깊이 있는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했죠. 난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진짜 어려워하는구나. 이래서는 좋은 기자가 되기 어렵겠는데? 라고 생각을 했고,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됐습니다. 전 좀 맞아야 해요. 그리고 두 번째 적성은 뭐냐면,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무리 내가 오늘 좋은 기사를 써도 매일매일 기사를 또 써야 돼.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발굴해내야 되는 셈이죠. 은행원, 공무원, 선생님 뭐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쳇바퀴 도는 일상은 아니야.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 내던져지고, 뭐 밖에 나가서 어떤 사건 사고나 뭐 이슈가 없는지를 찾아내야 되고,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부담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.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사무직, 뭔가 정해진 생활 패턴대로 일을 하는, 솔직히 그런 직업을 해야 된다고 나는 봐. 나는 완전히 새로운 기사를 찾아내는 거는 잘 못해요. 최초 보도, 단독 보도, 나 이런 걸 잘 못해. 근데 다만 기사거리를 만들어내는 재주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능력 있는 기자들, 그 다음에 유력한 경제계 인사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한국은행 총재를 잘 알고 있어.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. 그래서 그 사람이랑 술 먹다가
야 이번 달에 금리 올릴 거야 라고 얘기해서 다음날 기사를 쓰는 거지. 다음 달에 금리 무조건 올라간다. 이 업계의 판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뭔가 그런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죠. 근데 나는 그런 재주는 없어요. 왜냐?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하고 뭐 솔직히 그 정도 능력이 안 되거든. 근데 다만 나는 그런 건 잘해요. 금리가 오른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?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? 이렇게 조금씩 틀어서 뭔가 기사거리를 만들어내는 재주는 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내는 것은 나는 좀 약하고, 그거를 조금 재가공하고 뭐 재가공하고 해가지고 조금씩 다른 기사를 만들어내는 거는 난 좀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물론 선배들한테 배운 것도 많지.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,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느냐. 두 번째, 새로운 것을 발굴해내고 찾아내고 매일매일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담감을 좀 덜 느끼느냐. 그게 그 두 가지가 기자와 관련된 적성인 것 같아요.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.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걸. 진짜 많이 봤어. 난 솔직히 진짜 많이 봤어. 기자들을 뭐 아무래도 기자 생활 몇 년 했으니까 기자들을 많이 알 거 아니야. 고등학교 때부터 뭐 기자가 하고 싶었대. 그리고 대학교 때도 뭐 신문방송학과 같은 거 갔어.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언론사에 입사를 했어. 평생 동안 학창 시절부터 기자가 되기를 바래왔던 사람들이야. 근데 오히려 언론사에 들어가서 한 석 달 다니고 못 견디고 그만둬. 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. 난 기자라는 직업을 하면서 너무너무 불행해졌어.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 적성이 안 맞는 친구들이 정말 있어. 물론 그 친구들의 적성을 키워주는 것도 언론사의 몫이고 선배들의 몫이지만,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기자라는 직업과 어떤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. 그래서 난 솔직히 가능하다면 인턴 기자, 인턴 직원으로서 일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. 물론 인턴십이라는 게 언론사나 회사에서 이 친구를 뽑았는데 이 친구가 잘할까 못할까?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긴 하지만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. 인턴십은 회사가 인턴 직원을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인턴 직원도 회사를 평가한다고 생각을 해요. 몇 년 동안 혹은 길면은 몇십 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기자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? 저 정직원들의 업무가 나한테 부여가 된다면 난 잘할 수 있을까? 이걸 판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, 솔직히.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만둬야 돼. 나 같은 경우는 아니다 싶은 순간이 몇 번 있었어. 언론사에 있으면서. 우리 회사 말고 나는 인턴십이나 어떤 신문 방송 관련한 어떤 체험형 뭔가 프로그램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납득하고 수긍하면서 정말 아닌 거를 납득하면서 수긍하면서 지나갔던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. 옛날에 회사에 있을 때. 맹목적으로 난 기자가 되고 싶어. 난 언론인이 되고 싶어. 신문사에서 일하고 싶어.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어. 맹목적으로 그 꿈만을 쫓기보다는 뭐 신문이면 신문, 방송이면 방송, 그 업계에 빨리 들어가서 이 업계가 내 미래를 보장을 해줄 수 있는가? 이 업계에서 내가 행복하게 일하면서 만족스럽게 일을 할 수 있을까? 그런 거를 나는 인턴 같은 거를 하면서 좀 느끼기를 바래요. 물론 어렵겠지. 물론 어려운 거 알아요. 어려운 거 알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인턴 프로그램 같은 걸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나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. 나는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기자가 되고 싶은데요. 난 매일매일 새로운 업무 환경이 던져지는 게 부담스러운데요. 그렇다면 과연 대안은 없느냐?
솔직히 없진 않은 것 같아요. 없진 않은데 졸라 힘들어. 예를 들어서 내 경쟁 상대가 있어. 중요한 핵심 인사와 쉽게 친해져서 그 사람들로부터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을 해와. 이런 능력이 있어. 그런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지. 솔직히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. 근데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해서 좋은 기자가 될 수 없느냐? 그거는 꼭 아니에요. 왜냐면 모두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이에요.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잘 가져오는 기자도 있고, 좀 긴 시간이 걸리지만 깊이 있는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두 가지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기사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불리하겠지만, 스타트가 불리한 조건이겠지만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. 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해서 언론인들을 가르쳐주는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, 거기서 한국일보 기자님이셨던 것 같아요. 그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, 이제 사람들 옆구리 찔러가지고 아이템 나오는 시기는 지났다. 밤새 술 마시고 주말에 골프 치러 다녀가지고 그 사람한테 아이템 캐오고 어떤 이슈 가져오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본인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사람 얼굴 잘 못 외우고,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찾은 어떤 데이터를 가공해서 기사를 만드는 분야, 그쪽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. 어떤 코딩 같은 것도 배우고, 그 다음에 통계적인 기법을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통계에 기반한 기사를 쓰는 자신만의 영역을 잘 개발을 했더라고요. 밤새 술 잘 마시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 잘 꺼내오고 데일리 발제를 잘 하는 사람들, 이 전통적인 기자상이었다면 그런 전통적인 기자에 어울리는 적성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고유의 영역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고, 그 성공 사례들도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론은 그런 전통적인 기자의 적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스타트는 불리하겠지만 살아남지 못하는 건 아니다. 다만 졸라 노력이 필요하다. 저는 적성도 없는데 노력도 그닥 안 하고 있으니까 도태되겠죠. 아무튼 전 요즘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적성에 대해서. 나는 과연 기자라는 적성과 잘 맞는가? 10년, 20년 뒤에도 이 기자라는 직업을 잘 할 수 있을까? 라는 적성에 관련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사범대 출신이잖아요. 그래서 답 안 나오면 임용고사 치러 가려고요. 근데 옛날에는 이 초록색이 더 맛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보니까,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 파란색이 좀 더 맛있네. 이건 좀 너무 달아. 애기들 맛이야, 애기들. 다음에 또 봐요.